혹시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어보시지 않나요?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같은 말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오늘은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왜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 여전히 인기 많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원화 기준으로는 올랐을지 몰라도 달러 기준이나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하락한 경우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익숙한 원화 기준만 보면 실제 자산 흐름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는 주식이 빠지고, 금이 오를 때는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주식과 코인의 흐름도 언제든 반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엔 한 자산에 몰빵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래요. 부동산 20%, 금융자산 50%, 달러 현금 15%, 금, 실물 15%.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고 대출이 일부 있죠. 금융자산에는 주식과 채권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외화와 실물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추면 어떤 자산이 잠깐 떨어지더라도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도 낮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상황이라면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두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통화 가치 하락 가능성, 그리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까지. 이럴 땐 자산을 보존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잖아요. 위기 상황이 오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전세와 월세를 활용해서 매수하되 자산의 절반 정도는 달러, 금, 비트코인 같은 원화와 무관한 자산으로 분산해두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주와 투자, 현금과 실물, 원화와 외화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죠. 결국 요즘 같은 시대엔 단순히 부동산이니까 오른다는 믿음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단지 리스크를 줄이는 걸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책도 불확실하고 글로벌 자산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엔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내 자산 혹시 너무 한쪽에 쏠려 있진 않은가?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 지금이 아닐까요?